안녕하세요. 저는 윤말순입니다. 올해 68이고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다가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마련한 곳이에요.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나서는 혼자 지켜왔죠. 크지는 않지만 마당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꽃들도 심을 수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이 집 곳곳에는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벽지 하나하나, 문고리 하나까지도 제가 직접 고르고 바꿨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생활이 많이 심심해졌지만 그래도 작은 즐거움이 있었어요. 바로 저녁 시간에 듣는 트로트 방송이었죠. 혼자 사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외로울 때가 많았는데 트로트가 흘러나오면 마치 누군가 옆에 있는 것처럼 위로가 됐어요.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서 어깨춤을 추기도 했어요. 그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큰 행복이었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소정이가 결혼하고 이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들이 엄마, 집값도 비싸고 전세금도 부족해서 당분간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혼자 사는 것도 외로웠고 아들 내외가 함께하면 집안에도 활기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저도 계속 혼자 있다 보니 적적했나 봐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아들이 집에 있으니 든든하고 며느리와도 함께 살아가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정이라는 이름도 예쁘고 인상도 좋거든요. 키도 크고 예쁘게 생겼고 말투도 정중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소정은 집안일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거실 소파에 가서 앉아서는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는 거예요.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엔 신혼이니 그럴 수 있지, 아직 적응 중이니까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즐겨보던 트로트 방송을 틀면 소정이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제가 트로트를 틀면 리모컨을 슬쩍 가져가서 드라마 채널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 제가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도 힘들 테니 참아야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아마 적응하면 나아지겠지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소정이의 행동은 더욱 뻔뻔해졌어요. 제가 소정아, 설거지 좀 도와줄래? 라고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어머니, 저 너무 피곤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소정이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거든요. 프리랜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에서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엔 정말 일이 있나 보다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로 일도 하고 그런다니까 혹시 제가 모르는 무슨 바쁜 일이 있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록 똑같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커피 한 잔 타서 소파에 앉아서는 저녁까지 드라마 정주행이에요. 밥은 제가 차려줘야 먹고 빨래는 제가 해야 하고 청소도 당연히 제 몫이에요. 그런데 더 화나는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저녁 7시쯤 되면 항상 트로트 방송을 보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TV를 켜고 트로트 채널로 돌리면서 오늘은 무슨 노래 나오나 하고 기대하며 앉는데 소정이 슬그머니 와서 리모컨을 가져가더라고요. 어머니, 이 드라마 오늘 마지막 회예요. 1시간만 볼게요 라고 하면서 채널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더라고요. 드라마 마지막 회가 매일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날은 제가 먼저 TV 앞에 앉아서 트로트를 틀었는데 소정이 와서 어머니, 이 방송 너무 촌스러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놓고 인상을 찌푸리며 저희 엄마도 그런 거 안 보는데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촌스럽다고요? 트로트 팬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소리예요. 게다가 이건 제 집이고 제가 평생 즐겨보던 저를 위로해주던 프로그램인데 며느리가 촌스럽다고 평가질을 하다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 보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했더니
소정은 네, 알겠어요라고 대답은 했지만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는 아예 제가 트로트를 틀면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한숨을 푹푹 쉬면서 휴대폰만 보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제가 이 집의 주인인데 눈치를 보게 돼요. 트로트를 틀 때마다 소정이 눈치를 보고 음량도 줄이게 되고 제 집에서 제가 눈치 보며 TV를 봐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한 번은 똑같이 방송을 보다가 정말 신나서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정이가 방에서 나와선 어머니 너무 시끄러워요. 저 일해야 하는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일하고 있다면 미안한 일이지만 일한다면서 왜 방에선 전화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건지. 몇 번이고 이해를 해보려고 했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부터 느낀 건 제가 주눅이 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제가 좋아하는 것도 마음껏 못하고 점점 답답해졌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이때는 그래도 양반이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저는 그날까지도 소정이를 단순히 게으르고 버릇없는 며느리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설마 그렇게 교활한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녁이었어요. 아들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피곤해하며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소정이가 슬그머니 다가가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해서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소정이가 목소리를 엄청 작게 해서 준호에게 뭔가 말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부부 사이의 사랑스러운 대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나도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매번 트집만 잡으셔, 이런 말이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더 주의 깊게 들었어요. 소정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아프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집안일에 계속 트집 잡으시고 맨날 트로트만 크게 틀어놓고 일하는 것도 배려 안 해주셔. 나도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워하시는지 모르겠어. 그 순간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뭐라고요? 제가 언제 트집을 잡았다고요? 집안일 도와달라는 게 트집이라고요? 그리고 언제 아프다고 했나요? 일하느라 피곤하다고만 했지 아프다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더 가관인 건 소정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여보, 나도 시어머니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시집살이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숨이 막힐 뻔했어요. 시집살이가 힘들다고요? 제가 언제 시집살이를 시켰나요? 오히려 제가 모든 집안일을 다 해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때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엄마가 그랬어? 하더니 잠시 후에 미안해. 엄마가 좀 까다로우신 편이긴 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제가 낳고 길러서 뼈 빠지게 키운 제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면서 저를 까다롭다고 하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며칠 후에는 더한 일이 있었어요. 저녁 먹고 나서 제가 평소처럼 트로트 채널을 틀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고 있었어요. 기분이 좋아서 따라 부르고 있는데 준호가 갑자기 엄마, 그냥 드라마 좀 보게 놔두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드라마? 낮에 소정이 드라마 봤어. 왜 내가 보고 싶은 건 못 봐야 하는데? 라고 했더니 준호가 한숨을 쉬면서 엄마, 소정이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쉬는 시간에라도 좀 배려해 주시면 좋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배려라고요? 제가 누구를 배려해야 한다고요? 제 집에서 제가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준호야, 나는 충분히 배려했어. 그리고 평생 살아온 내 집에서 왜 나만 배려해야 하는데? 라고 했더니 준호는 더 차갑게 대답했어요. 엄마, 같이 사는 거잖아요.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야죠. 소정이도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엄마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가 적응하려고 노력했다고요? 집안일은 손끝 하나 대지 않으면서
제가 TV 보는 것만 방해하면서 그게 적응하려는 노력이라고요. 그날 밤에 제가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 차갑게 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오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칠 더 지나서 제가 깨달은 건 며느리가 정말 교묘하다는 거였어요. 준호가 있을 땐 네, 어머니 하면서 순종하는 척하고 뒤에서 준호에게 계속 제 흉을 보고 그것도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면서 말이에요. 어느 날은 제가 소정아 빨래 널어줄 수 있어? 라고 부탁했더니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빨래는 그대로 있고 며느리는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빨래는 언제 넣을 거야? 라고 하니까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머니 제가 지금 중요한 일 처리하고 있었는데 자꾸 재촉하시면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준호가 돌아오니까 또 속삭이는 거예요. 여보 어머니가 오늘도 빨래 때문에 나한테 화내셨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어주시고 맨날 집안일로 나를 구박하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빨래 좀 널어달라고 한 게 구박이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드라마 보는 거였어요. 드라마 보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준호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어요. 제가 뭘 말해도 엄마, 소정이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거나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설명해도 저는 그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못된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급기야 어느 날 밤에는 준호가 제 방으로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소정이가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엄마가 좀만 더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제 며느리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어떻게 제 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지 말이에요. 제가 집안일을 시키면 구박이고 제가 트로트를 보면 배려 없는 시어머니고 제가 뭘 해도 며느리가 피해자가 되는 거였어요. 너무 속상하고 위로가 필요해서 임영웅이 부르는 희나리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 노래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졌는데 그날은 오히려 더 슬프고 외로웠어요. 제 집에서 제가 이렇게 소외감을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뒤로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이제는 아들만 없으면 더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소정이가 부엌으로 와서는 어머니 설거지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저 아직 자고 있었는데라고 하는 거예요. 오전 9시였어요. 9시에 설거지 소리가 시끄럽다고요? 내가 어제 저녁에 설거지를 했으면 내가 지금 할 필요가 없겠네라고 하니까 피식 웃으면서 어머니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시면 주름살 더 늘어나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주름살이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주름살 운운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분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점심 먹을 시간이 되어서 제가 밥 차릴 테니 준비해라고 했더니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안 먹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휴대폰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거예요. 제가 차린 밥은 안 먹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니. 더 기가 막힌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준호가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여보, 저 이제 정말 못 살겠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하셔라고 하는 거예요. 준호가 무슨 일이야? 라고 하니까 아침에 주무시는데 설거지하는 게 시끄럽다고 어제 설거지 안 해놨다고 화내시고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점심때는 나를 무시하시고 혼자서만 드셨어. 이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라고 훌쩍거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없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설거지 소리가 시끄럽다고 한 건 소정인데 제가 화냈다고요? 점심 혼자 먹은 건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겠다고 한 건데 제가 무시했다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준호의 반응이었어요. 엄마 정말 그러셨어요? 소정이한테 도대체 왜 그렇게 대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준호야, 제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라고 했더니 준호가 엄마, 소정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제 아들이 며느리 말은 무조건 믿고 제 말은 의심하다니요.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그날부터 며느리는 더욱 교묘하게 굴었어요. 준호가 있을 때는 어머니 이거 제가 할게요 하면서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하다가 준호가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이틀 동안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소정이와 단둘이 있을 테니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고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오해를 풀면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준호가 떠나고 나서 며느리의 태도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완전히 가면을 벗어던진 거예요. 첫날 아침 제가 소정아 아침 먹으라고 했더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 음식 안 먹어요. 짜고 맛없어서 못 먹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나이에 요리 실력이 그 정도면 괜찮은 편이에요 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평생 요리해서 남편도 아들도 먹여 살렸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더 심한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 이제 제 눈치 좀 보셔야죠. 준호 오빠도 완전히 제 편이고 어머니는 더 나이 드시고 아프시면 저희한테 기대셔야 하니까. 이제 손님 신세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혈압이 오를 뻔했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소정이 웃으면서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준호 오빠는 제 말은 다 믿는데 어머니 말은 안 들어요. 앞으로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고 어머니는 나중에라도 저희 덕 보시려면 제 눈치 좀 보셔야 된다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참 내일부터 저녁 시간에는 제가 TV 볼 거니까 어머니는 방에 계세요. 트로트 같은 시끄러운 건 그만 보시고라고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억울함과 서러움이 더 컸어요. 이 집이 제 집인데 남편과 평생 일군 집인데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니요.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방에서 혼자 생각을 거듭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내가 구박받으면서 살아야 하나? 아들은 완전히 며느리 편이고 나는 정말 이 집에서 찬밥 신세가 된 건가?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을 굳혔어요. 아니야,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 집의 주인은 나다. 내가 주눅들며 살 이유가 없다. 며느리가 아무리 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더 늙어서 도움이 필요해진다고 해도 결국 내가 이겨낼 것이다. 여전히 이 집은 내 집이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옷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여행 가방을 꺼내 들었어요. 더 이상 모욕당하며 살지 않겠다고 제 집에서 제가 주인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에서 옷들을 꺼내서 가방에 넣고 화장대 위에 있던 제 소중한 물건들도 하나씩 챙겼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받은 반지, 아들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 도서관에서 받은 공로패까지 말이에요. 며느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도 전혀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부러 소리를 크게 냈어요. 옷장 문도 쾅쾅 닫고 서랍도 힘주어 열고 닫았어요. 그런데도 소정은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가 또 뭔 일로 성질부리나 정도로 생각했나 봐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소정이 슬슬 이상하다는 걸 느꼈나 봐요. 제가 평소 같으면 점심 차려달라고 하거나 뭔가 집안일을 시켰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요.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소정이 제 방문 앞까지 와서 어머니 뭐 하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짐 정리를 했어요. 큰 캐리어까지 끌고 나와서 본격적으로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소정이의 목소리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짐을 왜 싸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많은 짐을 꺼내서 정리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소정이 완전히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냐고요? 라고 하면서 방문 앞에서 계속 서성거리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소정아, 내 말이 맞더라. 늙으면 너희 도움이 필요해질 때도 있겠지. 근데 나는 지금부터 눈치 보며 살 생각이 없으니 너희를 떠나야겠다. 소정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면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계속 짐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어제 내가 한 말 기억 안 나? 나는 이제 손님 신세라고 했잖아. 손님은 떠나는 게 맞지. 그러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소정아, 나는 더 이상 주눅들며 살지 않을 거야. 혼자 늙더라도 내 재산 지금부터라도 지켜서 내 돈으로 잘 살다가 갈 거야. 이 집에서 나가는 사람은 바로 너다. 이 집 팔 거거든. 혼자 살만한 작은 집 구해서 살 거야. 준호가 돌아오면 짐 싸서 나가야 한다고 하거라. 그 말을 듣자마자 소정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제가 예민해서 잘못 말한 거예요. 정말로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내 본심이 드러난 거야. 나한테 촌스럽다고 하고 요리 맛없다고 하고 주름살 늘어난다고 하고 이 집 주인 행세하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정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소정아, 이미 늦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준호가 돌아오면 준호한테도 다 말할 거야.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내 아들을 속였는지 말이야. 그 순간이었어요. 소정이 갑자기 자기 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주제 넘었어요. 어머니를 존경하지도 못하고 집안일도 하지 않으면서 트집만 잡았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트로트도 존중하지 못하고 촌스럽다고 했던 것도 정말 잘못했어요. 소정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어요. 어머니, 진심이에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소정이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소정아, 사과는 이제 소용없어. 내가 얼마나 교묘한 사람인지 이제 다 알았으니까. 거짓말로 내 아들까지 속이고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어머니. 소정이 더 크게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달라질게요. 집안일도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프로그램도 절대 방해 안 할게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소정이 더 심하게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무시했던 것도 다 잘못이었어요. 앞으로는 진짜 며느리답게 살겠어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소정이 계속 무릎 꿇고 울고 있는데 솔직히 조금은 불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당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쉽게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소정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저 진짜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도 모르고 이 집에 들어온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살 테니까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리모컨을 손에 쥐고 소정을 내려다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정아, 다시는 내 자리를 무시하지 마라. 이 집 트로트 내 아들. 이건 내 전부야. 내 것이 중요한 만큼 나도 소중한 것들이 많아. 그 약속을 정말로 지킨다면 이번 한 번만은 넘어가겠다. 소정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속드려요. 정말 그렇게 할게요. 집 팔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이제 그만해라.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나와 준호를 이간질하거나 집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 그때는 정말로 너희를 내쫓고 집도 팔 거다.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정말 약속드려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틀었어요. 평소처럼 트로트를 듣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했어요. 소정이는 방에서 조용히 있었고 아무도 제 자리를 넘보지 않았어요. 그 뒤로 소정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집안일도 모두 도맡아 하고 저와 트로트를 같이 듣기도 해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걸, 그리고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했던 거예요. 지금은 며느리와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그리고 트로트를 들을 때 무거운 마음이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트로트는 제게 위로이자 용기랍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제 것을 잃어가고 주눅들게 되는 순간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저는 남편이 너무 그립기도 하고 용기가 안 나서 두렵기도 했답니다. 트로트마저 없었다면 더 외롭고 슬펐을 거예요. 다들 힘든 일 많으시겠지만 오늘도 좋아하는 음악이라도 들으면서 힘내시길 바랄게요. 공감과 위로가 필요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